좋은 학벌이 성공을 보장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학교 타이틀이 가장 좋은 브랜드로 통하던 시절이었죠. 수출이 잘 되었고 경제 성장률이 연 10% 내외였으며 생산하면 팔리던 시절이었습니다. 직장인은 회사에 충성만 하면 정년퇴직까지 하던 시절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직장과 성공의 개념, 방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창의력과 시장 가능성을 판단할 수만 있다면 고교생이 스타트업 사장이 될 수도 있고, 자본이 없어도 서비스로만 수조 원의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시대의 학벌에 연연하는 태도는 눈앞에 열려있는 기회를 발로 걷어차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을 열고 시대의 요청에 맞는 능력과 지식을 갖추고 실적 위주의 사고로 본인을 증명해야 합니다. 오늘은 학력과 학벌의 순기능은 제외하고 역효과를 중심으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시작합니다. 고학력자들이 하기 쉬운 가장 큰 착각은 학력과 능력을 혼동한다는 겁니다. 남들보다 더 공부를 잘하고 좋은 대학을 나왔으니까 다른 사람보다 능력이 탁월한 거지.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더 나은 대우를 원하고 직장도 대기업을 고집합니다. 중소기업은 본인 수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죠. 좋은 대학에 들어가려고 그동안 노력한 것에 대한 본전 생각이 나는 겁니다. 암암리에 나는 다르다는 엘리트 의식을 가지고 있기에 조직에서도 학력이 떨어지는 선후배 동료들을 은근히 차별하기도 합니다. 물론 모든 고학력자들이 다 이렇다는 건 아닙니다. 실무 능력이 탁월한 경우도 많죠. 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학벌이 만능 지특기인 줄 압니다. 능력이나 실적을 따지면 학력만 들먹이고, 같은 이야기를 해도 본인보다 학력이 좋은 사람의 이야기는 쉽게 수긍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무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학력과 실무 능력이 엄연히 다르다는 사실은 직장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저는 가장 좋은 예가 대한민국 사법부라고 생각합니다. 사법부의 역할과 기능은 서로 주장이 다른 피고와 원고의 쟁점을 객관적인 법률에 근거하에 합리적으로 판결해서 해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법부 구성원에게 가장 중요한 능력은 첫 번째, 관련 법규와 판례를 정확히 잘 알고, 두 번째, 시대 흐름에 따른 기존 법규의 적용 여부를 파악하고 유기적으로 조정하며, 세 번째, 사회 구성원들이 사법부에 바라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법부가 이 세 가지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으로는 사법부는 1번 역할만 숙지했을 뿐 2, 3번은 전혀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법률을 기계적으로 암기만 하고 법률을 적용해야 하는 현장이나 개인들의 상황은 아예 모르거나 알려고 하지도 않기에 상식과 공감대가 없는 엉뚱한 판결이 계속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이따금 유튜브에서 보는 미국 사법부의 모습은 우리와 확실하게 비교됩니다. 검사와 변호사들 사이에 전관예우 따위는 전혀 없습니다. 검사와 변호사는 증거를 기반으로 배심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재판건마다 치열한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능력은 배심원들을 얼마나 잘 설득했느냐에 따라서 판단되니까요. 그래서 이들은 로스쿨 시절부터 모의재판 준비에 전력을 다합니다. 그야말로 살기 위해서 현장에서 통하는 공부를 하는 거죠. 기소 승률이 높은 검사는 사법부의 대표라는 긍정적인 이미지가 붙고, 이를 기반으로 정치계까지 진출할 수 있습니다. 반면 변호인은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는 실적에 따라서 몸값을 한껏 높일 수 있습니다. 이들의 재판에서는 상식을 벗어난 엉뚱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판사들의 모습에서도 우리가 원하는 사법부의 롤모델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판사들은 재판의 공정한 진행을 주관하며 법에 의한 정의 구현에 최선을 다합니다. 피해자의 아픔에 정말로 깊이 공감하며 죄를 뉘우치지 않는 범죄자의 얼굴에서 완전히 웃음을 사라지게 만들기도 하죠. 진정한 사법부의 역할과 능력은 전관예우 등으로 국민을 배신하는 재판 결과를 만들고 권력의 시녀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이처럼 불법과 불의에 단호하게 맞서는 게 아닐까요? 학벌이 좋은 신입사원은 자연스럽게 상사들의 기대와 관심을 받기 마련입니다. 개중에는 기대처럼 능력을 발휘하기도 하지만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학벌에 대한 집착을 하루라도 빨리 버리는 게 좋습니다. 학벌에 계속 연연하는 태도는 실적을 올리는 데 오히려 방해가 될 뿐이니까요. 학벌이라는 껍질을 깨고 밖으로 나오지 않는 한 더 이상의 성장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학벌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겠다면 주변의 기대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본인에게 분노해야 합니다. 땡땡대를 나온 내가 이것밖에 안 된다고? 땡땡대를 나온 박대리가 나보다 더 실적이 좋은데? 라는 식으로 분발할 수 있는 기반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을 잘 활용한다면 여러분의 학벌은 놀라운 효과를 발휘할 수도 있습니다. 내 학벌과 학력을 왜 사회와 회사가 인정하지 않느냐는 불평과 또 비난 일색이라면 가망이 없습니다. 학력만 좋을 뿐 능력은 안 되는 사람으로 찍혀서 왕따가 되기 쉽습니다. 공부와 일은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성공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한 세대 전과 달리 이제는 회사에서 평생을 버틸 수 없습니다. 임원이 된다면 50대 이상까지 버틸 수도 있겠지만 그 확률은 1% 미만입니다. 업종에 따라서는 임원 승진을 실패할 경우에 40대 초반에도 나가야 할 수 있습니다. 고학력자, 좋은 대학 출신이라고 목에 힘만 주고 있다가는 한창 일할 나이에 평일에도 원하지 않는 등산을 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회사를 나와서 일찍 독립하고 싶다면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좋습니다. 역할 분담이 명확한 대기업보다는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일을 해야 하는 중소기업이 빠른 시간 안에 사업 능력을 강제적으로 준비하게 만들어주니까요. 물론 본인이 열심히 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40대 이전에 독립한다는 생각을 하고 업무 중에 기획력, 재무 회계 능력, 영업력 등을 익혀놓고 여기에 더해 부가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능력마저 갖춘다면 준비는 끝난 셈입니다. 여기까지 보았는데도 난 도저히 그렇게는 못하겠다면 직업을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벌이 여전히 대접받고 성과나 영업력 따위는 필요 없는 곳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예전에는 대학교 연구소나 대학교 교수직이 딱 이런 곳이었는데 지금은 사정이 달라져서 예전 같지 않다고 하니까 그런 자리가 과연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학벌 좋은 여러분들을 위한 내용으로 꾸며봤습니다. 지금까지 북마존이었습니다.